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홍해에서 후티의 상성 공격이 시작된 이후 다국적 군의 첫 공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와 함께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폭음이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운주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홍해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해운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해운주의 주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주들이 불을 엄청나게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23%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18%대에서 좀 거래가 움직이고 있고 태용로지스라는 기업도 이제 3자 물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육해공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20%대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지스틱스 관련된 쪽이나 해운 관련된 쪽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해운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6%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HMM 같은 경우는 SCFI 지수랑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각각 종목별로도 짚어주셨습니다. 홍해 이슈에 따라서 물류비 상승 가능성이 좀 해운주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도 위기 상황인데 해운주의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오늘 만약에 바로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더 봐야죠.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 이슈가 조금 지속이 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 주제를 또 여러 번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달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때도 사실 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운임에 대한 좀 차질이 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운항을 중단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이벤트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밤에는 또 이제 세인트 니클라스호를 납포한 소식이 또 포함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홍해 관련된 이슈에다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면 이제 주요 좀 해협들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왕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돌아가게 되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이 운송하는 배 숫자가 자연스럽게 줄겠죠. 왜냐면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가 왜 또 부각이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이제 이 규제, 환경 규제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운임선들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보호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노후 선박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공급에 대한 이런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소비단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만약에 수요단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랬으면은 운임 지수 진짜 코로나 때처럼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이슈 자체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의 좀 신선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도 우리가 그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가 1,000원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0원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점 대비했을 때 상승폭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이슈에 따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의 상승 랠리가 좀 독보적입니다.
오늘도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유자는 홀딩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조정을 겪게 된다면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일단 신규 접근도 유효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흥하해운을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종목이 토픽이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5% 정도, 뭐 20%가 안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저점부터 올라왔죠. 그러면 그 유통 주식 수가 더 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때는 당연히 보유자 분들은 안 파시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더 적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사실 이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한번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6,000%가 이제 조금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이제 100%가 넘게 늘어났는데 수량이 6천만 주거든요. 6천만 주인데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 수가 뭐 2억 4천이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새롭게 이 부분에 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대신에 조금의 이런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슈가 꺼지게 됐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의 대응을 빠르게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좀 더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해운뿐만이 아니라 정유와 또 곡물 섹터도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섹터별로는 어떻게 동향이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해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제 펀더멘털로 정말 가능하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이제 SCFI 지수의 최근 동향을 조금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 12월 8일에 한 1000선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1800선에서 1900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치로 보면 거의 90%가 늘어났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과거 코로나19 때 정말 물류 대란이 엄청나게 났을 때 이런 폭으로 막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5,000선까지 올라가서 물론 그때 정말 최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낮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HMM 그때 엄청 실적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수요단이 만약에 붙어주는 이슈가 생기면 뭐 해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낙포나 이런 이슈가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 트리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해운주들은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슈나 글로벌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의 매력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이 이제 해협 쪽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의 이제 천연가스랑 유가의 물동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로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 유가의 상승폭들을 보시면 사실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오펙에서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급 감산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가가 들썩거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비축유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고의 원유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바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돼서 지금 유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요 이슈가 해결이 돼버리면은 아마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해운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지정적 리스크가 워낙 불거지니까 곡물 쪽까지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곡물 쪽이 왜 또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이 정부의 이런 지원금이 많이 받아서 쌀이 부족하진 않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쌀 부족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네. 글로벌적으로는 쌀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가 있고 또 이 쌀 같은 경우 오늘 신송홀딩스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자회사가 무역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세계 각국에서의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특히나 곡물 쪽을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좀 급등이 나왔고 그게 움직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이도 역시나 이런 이슈가 조금 소멸이 되면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라자냐에서 지금 엘니뇨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소프트 곡물 쪽, 커피나 이런 쪽이 사실 강세고 기존에 뭐 좀 이슈가 되는 소맥이나 이런 쪽은 환경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도 곡물 쪽에서는 좀 넓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과 정유 그리고 곡물 섹터의 동향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운 섹터를 좀 돌아봤다라고 봐야 할 텐데 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이 안에서는 안 들고 왔고요. 왜냐면 제가 이 워낙 주가가 조금 낮아 있었던 상황에서 흥하해운을 좀 토픽으로 이미 기존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전쟁과도 연관이 있고 앞으로 조금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을 부분. 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들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을 때 스페이드X에다 위성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도들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같이 연관성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그룹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덩치 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앞으로의 이런 MS를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또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졌을 때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쉬었던 이유는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주 목표치가 4.5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지역 같은 경우도 3군데 이상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3일에 총통 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친미 쪽이 지금 어쨌든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국지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쪽은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정책 자금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 달에 아마 예산이 되고 있고 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제 청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없었던 때와 비교해서는 예산안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 뭐 수리온이라든지 이런 기타 물품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수급 또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굵직하고 여러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종목으로 좀 같이 연관성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51,500원부터 54,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윗꼬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23년 4, 5, 6, 7 때 그런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번 여기에서 좀 물량 소화를 하다가 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65,000원을 좀 잡았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7만 원 이상의 리포트들이 상당히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5,000원입니다. 해당 종목이 저점 라인에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뚫어주는 라인이 4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